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아미 오브 더 데드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미 오브 더 데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던 작품이었죠. 왜냐? 잭 스나이더가 감독을 맡았기 때문이죠. 잭 스나이더는 얼마 전에 있었던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우리가 예전에 봤던 300의 잭 스나이더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좀비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야말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추천과 비추천, 저의 선택은요, 비추천입니다. 어차피 뭐 항상 소신 있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재미 대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셨던, 비평하셨던 반도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줄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느껴보시죠. 자, 줄거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이동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떨어지면서 안에를 살펴보니까 좀비가 등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좀비가 군인들을 좀비로 만들어 버립니다. 군인 출신 좀비, 얼마나 강합니까? 전 세계를 초토화시킵니다. 다 좀비로 만들어 버려요. 살아남은 인간들은 바리게이트를 치고서는 라스베가스에 살게 됩니다. 그 살아남은 인간들 중에 주인공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콧에게 한 사람이 의뢰를 해요. 격리된 구역 밖에 내 돈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라. 오! 어디서 들어봤는데? 돈을 줄 테니 가져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반도, 반해반도. 예, 반해반도. 반해반도. 반해반도네요. 자,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모험을 떠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엄청 신났습니다. 제가 여기다 영상을 남겨놓을 건데, 이 카드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기가 막히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좀비물 중에는 B급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코믹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피스트 3라든지 좀비랜드를 생각나게 하는 아주 재기발랄한 오프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도 잭 스나이더의 스타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신나고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짧은 인서트 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캐릭터, 이 사람들이 쓰는 무기, 드라마, 그리고 감동까지 그 오프닝 씬 안에 아주 집약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음악 아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군대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이 오프닝까지는, 와, 잭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각성을 했구나. 자, 근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도와 내용이 똑같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프닝 앞에 뒤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초반부는 대부분 사람을 모으는, 동료를 모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에서 봤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죠. 이 앞에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캐릭터들이 왜 이 돈을 벌려고 가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 드라마가 있어야 뒤에 드라마가 감동적이건 멋있건 짜릿하건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봅시다. 주인공인 스콧 가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 앞에 부분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자기 딸과 같이 있을 때 자신의 아내, 딸의 엄마를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비가 됐으니까 찌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만 나오고 드라마는 거의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왜 돈을 필요로 하는지 중간에 나오죠. 근데 그 부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자, 두 번째, 여자친구, 스콧의 여자친구인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스콧을 따라가요. 둘이 1500씩 나누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헬기 조종사가 나오는데 아주 쿨병들이 다 도졌습니다. 돈만 주면은 오케이래요.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됐는데 생각도 안 합니다. 난 돈이면 돼. 쿨하게 오케이. 자, 네 번째입니다. 유튜버가 나와요. 좀비들 죽이는 유튜버인데 원샷 2킬, 원샷 3킬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특징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후반부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죠. 사람들 모으는 과정만 봐도 난감합니다. 한 50여 분간 사람을 모으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여기 스포일러 있다고 그랬죠? 자,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살아남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할머니 수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좀비랑 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해가 안 가는 시퀀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케이트인데요. 이 케이트는 스콧의 딸입니다. 자신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기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기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딸과 아들을 놔두고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밖을 보내준 사람을 때려요. 그것은 기타가 선택한 일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지랖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케이트는 오지랖이 오지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될 일을 밖에 나가게 돼요, 같이. 왜냐? 기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엄마도 돈 벌러 갔는데 제3자가 왜 나서가지고 기타를 구해서 딸과 아들을
챙겨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삼각김밥을 빨리 먹으면 체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분 동안 주연 캐릭터를 모으는데 허비해버렸고, 그 허비한 시간이 재밌거나 드라마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앞에 오프닝처럼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던가, 다들 쿨병이 도져가지고요, 한 명 케이트만 빼고 출동을 하게 되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좀 이상한 게 잭 스나이더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비유를 하자면 2017년도에 만든 저스티스 리그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스티스 리그는 잭 스나이더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었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뭐 4시간짜리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전 영화를 보는 듯해요. 자, 이렇다는 건 원래 이런 사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격리구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좀비들은 일반 좀비가 있고 알파 좀비가 있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좀비랜드 2에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 이전에도 알파 좀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게임 바이오하자드만 봐도 나오잖아요. 라오. 그렇죠. 라오어도 있죠. 배경은 거의 라오어랑 흡사합니다. 배경은 라오어고요. 오프닝은 좀비랜드였고요. 그리고 내용은 반도죠. 좀비 영화가 아니더라도 영화가 최초 좀비 영화, 그러면 좀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굿! 신선도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좀비에서 한 단계 뛰는 좀비가 생겼어. 28일후 28주 이런 거 보면은 뛰는 좀비가 생기죠. 요거 리스펙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파 좀비. 리스펙트.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서 신선도를 올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신선도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좀비랜드 보는 게 낫죠. 아니, 이럴 거면은 라오어2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요. 라오어2 망했지만 그거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니까? 여기서의 신선도는 바티스타가 주인공 인정? 그것밖에 없어. 자, 좀비의 왕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 모습이 거의 뭐 없습니다. 주인공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이렇게 지켜보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짱나는 연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잭 스나이더 감독님이 항상 하는 연출이 있어요. 동상 위나 아니면 자유여신상 위에 사람을 올라가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딱 지켜봐. 네, 저스티스 리그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정말 최악이에요. 돌려 쓴 건가? 영상을? 어쨌든 간 이 용병들이 그 금액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입구에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지나가는 길목으로 선택을 한 곳이 내부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동면한 좀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도착지로 갑니다. 가까워요. 되게 가까워요. 누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리예요. 자, 빌딩 안으로 들어갔던 거는 얘네가 밖에서 행동하면 좀비들이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자,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코요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코요테가 밖에서 두 발을 쏩니다. 소리가 다 나죠. 그 빌딩에서 막 울리는 소리까지 나요. 그러면은 좀비들이 튀어나와야죠. 한 마리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빌딩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아무런 개연성이 없어요. 왜 빌딩으로 갔냐? 제가 한번 추측해 볼까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그 장면이요, 어디서 봤냐면은 라오어 2에서 나왔던 거예요. 라오어 2에서 저는 충분하게 경험했던 그런 모습을, 그런 룩을 거기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게임을 영화로 그냥 찍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수준인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자, 그리고 여기 개그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디터라는 캐릭터인데 계속 헛소리하고 계속 하는데, 하나도 그 친구가 나왔을 때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뭐라고 해요. 그때 다른 캐릭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가셔. 제가 정말 느끼는 점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결국엔 돈이고 뭐고 차지하지 못하고 딸을 구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갑니다. 저는 헬기를 타고 가는 그 엔딩이 몇 개 있었는데요. 뭐였더라?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헬기 타고 반도. 네, 반도가 그랬네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기본 플롯만 보면은 똑같습니다. 거기 반도에서는 그래도 뭐 좀비하고 인간들하고 싸우는 거, 그런 뭐 격투장 뭐 이런 거라도 마련을 해놨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영화가 왜 2시간 20분인지 아니 2시간 28분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영화를 60분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도려내야 됐다. 이 영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인간 군상을 그리고 있는 좀비물을 아예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냥 때려 부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용 필요 없거든요. 60분으로 줄여도 돼요. 드라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임팩트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질질 끌게 만들어 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잭 스나이더 하면은 300, 왓치맨, 저스티스 리그, 맨 오브 스틸,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잭 스나이더의 어떤 특징이 잘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 잭 스나이더라고 안 하면은 잭 스나이더의 느낌이 나나요? 저는 B급 영화 감독 이름 그냥 아무나 대도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걸요. 특색 없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의심해 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아는 얘기도 없지만 찍다가 또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밋밋하고 특색 없고 저는 로튼 토마토 지수가 70%가 넘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차라리 얼마 전에 욕했던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보세요. 훨씬 재밌을 것 같고요. 차라리 반도 보세요. 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분노의 질주도 진짜 분노했는데요. 이 영화도 분노하고 질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의 힘은 초반에 다 쓴 것 같고 배우들은 밋밋했으며 액션 하나 볼만했는데 그것도 유튜버 여자친구, 그 친구의 액션 빼고는 뭐 코미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B급 요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오프닝이 답니다. 예고편 잘 빠졌고요. 제 별점은 2점입니다. 넷플릭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망작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올해는 얼마나 또 많은 망작을 만드실지 기대해보고요. 아카데미 영화하고 망작 영화하고 너무 간극이 너무 커요. 넷플릭스 여러분 보신다면 간극이 너무 커요. 너무 좋은 영화는 너무 좋고요. 너무 좋지 않은 영화는 너무 안 좋아요. 이 중간의 영화들을 차라리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건의 한번 해드리고요. 저는 어차피 넷플릭스 편이고 넷플릭스를 평생 구독할 거기 때문에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넷플릭스 영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